네, 이번 주 12위까지 올라간 일당백의 정방님이 나오셨습니다. 참 점점 더 붙어 수식어가. 자, 서울대 출신 정방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방님 오늘 아주 깔끔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가죽 재킷 입고. 뭐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위에 그 사셨습니까 이번에? 아니요, 한 10년 전에 입었던 그렇습니까? 네. 가죽 재킷이요? 네.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네. 관리도 좀 된 것 같고. 그동안 입질 않아가지고. 동물 보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또 동물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고 이제 다니시네. 동물 보호는 아니고. 예, 아무튼 뭐 앞뒤가 많이 다르시긴 한데,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에 방북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네. 하루치기 방북이지만 북한 같은 경우 아주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세계 최강 대국을 상대해가지고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해관계를 아주 잘 관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가지고 북한 외교관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북한의 외교력이 외교관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다는 거군요. 네, 네.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런 뭐 두 가지 측면 다 있을 텐데요. 네. 그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절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벼랑 끝에 몰려야지 또 강해지는 배수진을 쳐야지 좀 모든 지혜를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는 그런 것도 하나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이 외교를 아주 네. 북한의 국가 성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주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요소가 되겠죠. 외교 힘을 많이 썼습니까? 네, 이 외교라는 것들이 중요성을 일찍부터 좀 깨달아가지고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 출신들이 있죠. 네. 전쟁 고아 출신들을 주로 평양 외고학원 쪽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외교 전사가 된 거죠. 북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그게 독재 국가지 않습니까? 네. 외교관들이 전문성이 있는 거죠. 한 자리에 몇십 년간 하는 거죠.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짧게나마 이번에 그 폼페이오 씨 네. 그 북한에 갔다 온 거, 네. 그 성과 이거 짧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뭐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뭐 대부분 추측이 뭐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보면 지금 미국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네. 북한에서 이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때 그렇죠. 쓰는 겁니까? 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뭔가 전향적인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창리의 ICBM 미사일 실험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하고 연변 핵시설 이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뭔가 종전선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요. 어디에서 비판을 해요? 뭐 여기서 나오겠지만 이제 북한 외교관으로 2016년에 탈북한 태영호 그 주영 대사관 북한 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태희 씨가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분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일종의 살라미 핵 폐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라미. 살라미 전술 아시죠? 그거 뭐죠? 그 살라미라는 게 이탈리아 소세지잖아요. 네. 아주 얇게 우리 햄처럼 얇게 썰은 소세지 있죠. 네. 그 살라미처럼 하나씩. 북한이 그렇죠. 협상을 할 때 하나의 문제마다 아주 쪼개가지고 하나 했으니까 하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다 얻어먹는다. 다 통째로 먹어치운다. 이런 거를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데 살라미 전술.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나씩 해서 하나 얻어내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애초 우리가 비핵화의 방식들 미국이 요구했던 방식이 있죠. 먼저 핵 미사일 리스트를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 폐기를 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가지 않으면 이 북한이 계속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하나하나씩 돼서 어쨌든 시간 좀 하나 주고받는 스타일로 가려고 그러고 미국은 통으로 좀 가려고 그러고 미국은 반드시 이제 비핵화 후에 이제 보상이든 뭐든 논의할 수 있다. 종전선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ICBM 같은 경우가 아주 큰 문제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외교의 1순위가 된 게 트럼프 이후에 이제 ICBM 실험이 성공하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아뜨거라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ICBM 관련해서 만약 폐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격적으로 중간 선거 전에 나오면 그것도 뭐 나름 크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살라미 전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와닿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잖아. 대패 삼겹살 전술. 그러면 지금 일단 미국을 상대로 외교를 하고 있는 북한의 외교관 네. 누구와 주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북한의 외무상 네, 외무부를 담당하고 있는 리용호. 리영호. 1993년 북핵 위기 때부터 사실은 대미 협상의 막구 책사다.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가 상당히 성견지명이 있는 게 네. 1990년에 당시 유엔에서 북한에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서류를 보낸 거예요.
미국에서 군축 전문가 과정을 6개월짜리 양성을 하니까 북한도 한 명을 파견해라.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2명을 파견해야 되거든요. 서로 상호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원을 해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용호가? 네, 이거 반드시 군축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이 그 당시 외교관에서는 뭐 군축이 뭐가 중요하겠냐 했는데 이 사람이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 명이잖아요. 네. 한 명이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리명재가 당시 김정일의 비서실장이란 서기실장. 그래서 이 친구는 당선과 충분히 검증되니까 가라. 가서 6개월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올 때 책을 엄청나게 들고 왔대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런 책을 읽었는데 결국 93년에 이제 북한 핵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30대 나이지만 정말 이때 딱 배짱 좋게 자 지금 먼저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NPT 탈퇴를 선언하고 준전시를 선언해라. 그래서 벼랑 끝까지 몰고 나가면 미국 애들 함부로 치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협상을 아주 이제 성견지명을 갖고 공부를 했고 그것들이 바로 몇 년 만에 서먹게 됐다. 그래서 지금 외상까지 하면서 아주 북한의 외교의 실세다. 이용호. 대단한 아저씨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외상을 리용호 이전에 했던 사람이 있죠. 리수용이라고 하는데. 리수용. 네네. 왜 이 사람은 뛰어나냐면 바로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학교 생활할 때 스위스 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김정일의 아주 친밀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절친이겠네 그러면. 그리고 나이도 꽤 많아요. 지금 1940년생이니까 나이가 많고 지금은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40년생이면 한참 어르신이네. 그렇죠. 근데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이 90이 넘어도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그 권력자가 한번 자기 마음 들면 계속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네네네. 뭐 최선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최선희 이 사람 많이 나오던데 이름. 네. 이분이 뭐예요 지금? 금수저예요, 금수저. 부상, 외무성 부상이에요. 외무성 부상. 대미 협상을 담당해요. 대미 협상. 미국하고 협상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를 했어요. 최영림 내각 총리의 딸이에요. 뭐 수양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금수저죠. 금수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얼뜨기 발언이 허락 받고 했다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돌출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뭐 얘기가 많던데. 고위공무원들의 발언은 특히나 북한같이 통제되는 사회의 발언은 개인적 발언은 절대 허용되지 않죠. 이런 얼뜨기도. 그건 철저하게 조율을 거쳐가지고. 그래요? 네. 외교관들의 또 협상법이 약간 독특하다면서요. 네네. 뭐 있습니까? 태용호가 배운 이제 협상법이 이런 게 있대요.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3일 전부터는 특이한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 특이한 음식? 뭐 자기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새로운 음식이라서 탈이 나니까? 탈이 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금기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협상 도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먼저 일어서면 이건 무조건 진 거다. 먼저 일어선 쪽이 패배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줌 오래 사는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유교 관련해서 북미 회담에서 북한하고 미군 대표가 13시간 동안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노래만 보면서 안 일어섰다는데. 와, 그건 하기스 전략이다. 하기스 전략. 네,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어디 누가 쓰면 이거 내 겁니다. 하기스 전략. 우리나라 재벌 그룹 사장님들 회의를 할 때 함부로 맞아요. 어른은 기저귀다 차고 들어가잖아. 맞아.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리고요, 화장실 참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담을 하지만 이 회담을 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회담을 불참하면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회담을 깨느냐,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오다 보니까 개구리가 벌써 이제 깨어났다. 이 개구리가 나온 거 보니까 봄도 일찍 오고 우리가 회담이 잘 되나 보다 이렇게 득담을 하니까 북한 대표가 팀스피드 훈련에 참가한 탱크 때문에 개구리가 놀라서 깨어난 거 아니냐. 얼마나 훈련이 시끄러우면 미물인 개구리조차 항의를 하겠는가. 이렇게 말꼬리 잡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말꼬리 잡고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 깨지는 거죠. 그 순발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남북 회담할 때 보면 항상 전부 카메라로 중계가 되거든요. 다 서울이나 평양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쪽지가 나가죠. 저런 말에는 저렇게 지금 이제 저의 말하면 바로 이제 저렇게 카운터 받아쳐라. 이게 서로 상호간에 쪽지 많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플레이어로 하는 거하고 훈수 두는 거 다르잖아요. 다르지. 훈수 들 때 잘 보이잖아요. 잘 보여. 그러니까 계속 훈수를 돌아요. 그래서 흥분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야, 그런 협상법이 또 있군요. 북한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테크닉이 상당하죠. 뭐 미국이야말로 협상의 달인들이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제 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환담 과정에서 노출된 사진을 자기가 보니까 트럼프가 햇빛을 등 뒤로 받는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부러 그 자리를 선점했다는 거죠. 햇빛을 등 뒤로 받는. 왜냐하면 그 상대 김정은이
트럼프를 볼 때 햇빛과 함께 보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눈이 좀 부시면서 휴광 효과를 기대하면서 좀 위축되는 효과가 있다. 아, 후광 효과.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한다. 그거까지 진짜? 근데 그 장소를 선정할 때 그 역광의 위치라든지 그것까 다 본다는 거죠. 자리 배치라든지 자리의 높낮이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상회담 중에 두 분이 이제 말이 하다가 고성이 오가다가 멱살잡이까지 간다. 그러면 그게 그 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저 멱살을 어떻게 잡어? 왜 멱살 사람이면 다 잡을 수 있지. 정상끼리. 그럼. 아 옆에서 통역한 사람이 저 사람이 정상님을 이긴답니다. 이렇게 하면 뭐야 나 이게 할 수 있지.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네. 예전에 그 우리 YS 김영삼 대통령이 헬무트 콜 서독 독일 총리였죠. 정상회담 할 때 콜 총리가 아주 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진지하게 통역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좀 정확하게 한번 물어봐라. 뭘 먹고 제일 살이 쪘는지 좀 물어봐라. YS가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와 그거는 진짜 전쟁으로 가겠는데. 근데 이게 통역자가 이제 번역을 못 하잖아요. 좀 머뭇거리니까 네. 독일 통역한테 지금 뭐라 말했는지 말해라 이러니까 어. 독일 통역자가 콜에게 그런 이야기 하니까 콜 총리가 아주 얼굴 붉어지더니 나도 너처럼 먹을 거 먹고 이렇게 살이 쪘다고 그렇게 전해라 뭐 이런 이야기. 아, 그러면 콜이 진 거야. 그 정도면 콜 진 거 아니에요? 와. YS가 이긴 거지 그런데. 이긴 거야. 이거는 뭐 YS 몸발에 나온 좀 약간 우스개들이 결합되가 했는 이야기겠죠.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YS가 이제 그런 우스갯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우스개로 한번 듣죠. YS가 많아. 그래 재밌는 얘기가. 캐릭터가 독특해 조금. 독특하니까. 자 미국의 협상 전략까지 우리가 또 살펴봤고요. 혹시 우리 건 뭐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협상 전략 뭐 이런 거 없나? 그런 이야기 하자면 전문성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반드시 뭐 그런 게 꼭 전문성이 있어야만 꼭 협상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외무부라든지 국가 전략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게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 자체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죠. 말 몇 마디로 또 이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네. 한계가 있겠죠 말은. 뭐 예전에 시리아가 아니죠. 이라크에 그 아주 유명한 외무장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사담 후세인의 네. 아사드였나요? 네. 그 외무장관 아주 서방 언론하고도 이야기 잘하고 정말 협상 전략 잘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아무리 말 잘하고 협상 잘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전쟁을 막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꼭 그게 개인의 어떤 탁월함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아니 뭐 나라가 힘이 또 있어야 외교 협상에서도 뭐 네. 힘을 좀 쓸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우리 일당백의 정박님 모시고 또 외교 사실 이런 얘기는 뭐 어디서 듣기가 뭐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네. 또 머리를 또 채워본 것 같습니다. 오늘 최욱 씨 뭐 머리에 찬 거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오늘은 크게 없네요. 사람이 됐어. 살라미는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다고 그거는. 오늘 막 크게 없네. 그래요? 알겠어. 어찌됐든 저 북한과 미국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가 이제 살얼음인데 한 발짝만 다가섰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 근데 어찌됐든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지금으로서는 희망적이다. 네. 게스트 올 때 이렇게 약간 쿠션을 좀 앞으로 기울여놔서 게스트들 그죠 바짝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전략을 세워야겠구만. 그러니까 의자도 좀 목욕탕 의자 같은 거 하나 놔주고. 나를 어쩔 수 없이 우러러 보게끔. 현진이 형 올 때 목욕탕 의자 줘. 좋아. 알겠습니다. 자, 정박님과 함께 네. 오늘 북한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박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저희는 노래